어제 그 여기 경주 홈플러스에 갔다가 이 삼각대가 있더라고요. 그 휴대폰 거치대죠. 그래서 일단 구매를 해가지고 시범 삼아서 해보려고 했는데, 일단 오늘의 주제는 올해가 경자년이고 오늘까지가 갑신일이에요. 오늘까지 갑신월. 그러면 내일이 맞나? 9월 7일 이제 백로 때 이제 을류일이 오는데, 을류일이 9월 7일부터 10월 초까지겠죠? 10월 초 되겠죠? 10월 8, 7일 정도?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항상 그 초마다 한 번씩 그 두 개의 절기가 있어서 바뀐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, 일단 이제 갑신일은 참 그거를 얘기해보고 싶으면 왜 지금 이렇게 수해나 태풍, 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나라는 게 보면, 이 지지에 신과 자는 합을 이루거든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, 이 자는 뭐 지장으로 보면 뭐 임계가 있지만 어쨌든 얘는 그냥 물을 순수한 물을 뜻하고, 이 신금은 쇠인데 물을 만들어내는 쇠예요. 여기다가 이제 진까지 있으면 삼합이 돼서 이제 수국을 이루는데 큰 물을 이룬다는 거죠. 근데 보면 9월 7일까지 오늘까지 엄밀히 따지면 아니 오늘 9월 6일이구나. 9월 7일 아까 제가 찾아보니까 한 13시 14시 그러니까 오후 같더라고요. 그때부터 이제 백로 절기가 오면서 을류 월이 이제 기운이 오는데, 어쨌든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갑신의 기운을 보는 거니까, 일단 경, 자, 일단 다 차갑고 습한 기운이죠. 거기다 월도 또 이 신금도 무, 임, 경 이렇게 오는데, 이게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는데 이게 얘가 18일이고 66, 18인가? 이 지장간이 오는 날 정해져 있어요. 처음에 들어오면 며칠간은木토가 사령하고, 그 뒤에는 임수가 사령하고, 그 뒤에는 경금이 사령한다, 이런 내용이 있는데, 아마 정확하게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66, 18인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면 12일, 18일, 30일 되죠. 뭐 어쨌든 뭐 그걸 다 떠나서 이 수해가 많이 나오고 지금 이러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자연의 이치 때문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, 이 자하고 신이 합쳐져서 수국을 이루니까 이제 이걸 반국이라고 하는데, 근데 그 반국도 신, 자, 진, 삼합이지만 얘하고 얘는 합을 이룬다고 안 봐요. 자가 꼭 껴있어야 돼요. 얘가 이렇게 껴있든지 이렇게 되든지 해야 이게 반국이 되는 거지, 이렇게 됐을 때는 합을 이뤘다고 보지 않아요. 그리고 뭐 자평진전이라는 데 보면 또 절기마다 합이 이루어지고, 또 거기 옆에 뭐 있는 거에 따라서 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긴 한데,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거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해가 좀 나고 물이 막 비가 많이 오고 이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어쨌든 이 간목이라는 게 힘이 없죠. 천간이 자수의 도움을 받는다 치더라도 어쨌든 옆에서 경금이 밑에서 바로 또 간목이 힘이 없죠. 우리나라가 간목국이라고 하는데, 그래서 8월부터 9월
8월은 좀 힘들 거라고, 좋지 않을 거라고, 기본적으로 경제는 좋지 않지만 7월달은 괜찮을 건데 8월달, 9월달부터는 좀 더 나빠질 거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좀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,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내일부터 들어오는 올리오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, 얘는 합은 아닌데 이 자체는 지장간에 경금이 열흘 오고 신금이 20일 오거든요. 그리고 그 을경은 합이 되고 을경합 금이 되죠. 이게 이제 어떤 원리냐면,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그 천문에 대한 게 되게 많이 있긴 한데, 갑한테는 제일 무서운 애가 경금이에요. 그래서 이 갑이 자기 밑에 동생 을을 자기 대신 내보내니까 을과 경이 합을 이뤄서 얘는 금이 된다. 얘를 인의 지합이라고 한다,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어쨌든 뭐 그건 소설 같은 얘기고, 어쨌든 을과 경이 합쳐지면 또 금이 되고, 또 여기 금이 있고, 금의 기운이, 그러니까 9월 7일까지, 9월 6일까지는 수의 기운이 강했다면, 오히려 9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는 수의 기운보다는 오히려 금의 기운이 더 강해진다라고 유추 해석할 수가 있는데, 이렇게 된다면 어려워지겠죠. 이 갑목국의 입장에서는. 우리나라가 동방에 있으면서 이 갑목의 기운을 가진 나라니까, 이 금의 기운이 오면 당연히 그걸 이루니까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데, 뭐 나라가 어려워도 금 수의 기운이 나한테는 좋은 기운이다, 이런 사람들은 나라가 뭐 좀 힘들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. 어떤 정책을 했을 때,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뭐 차별적으로 뭐 재난금 지원한다, 그럼 일반 사람들 대다수는 반대하겠지만, 내가 그런 혜택을 봐서 내가 돈을 받는다,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운이 좋은 걸 수도 있죠. 그래도 어쨌든 별로 그렇게 구운이 좋지만은 않다. 그리고 이 금의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, 원래 이 추살지기, 숙성지기라고 금이 자연의 이치죠. 모든 건 다 태양으로서 이루어진 24절기는 태양에 돌면서 그 태양의 빛의 강함, 약함, 멀고 가까움,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죠. 또 달도 또 무시할 수는 없고.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9월 7일부터 10월 7일, 6일 이때 이때까지는 금의 기운이 왕성해져서 이 갑목을 오히려 더 치는 역할을 하니까, 오히려 8월 때보다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. 하지만 이 금의 기운이나 수의 기운이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. 또는 지금의 그 정치에서, 우리나라에서 뭐 그 쭉정이들이 그 날아가는, 속가지는 그런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그래서 오늘은 9월 백로, 9월 7일, 9월 한 달 동안 좀 이렇게 대략 얘기를 해봤는데, 이게 좀 사주, 풍수, 그 다음에 제가 뭐 취미생활 뭐 이런 걸 찍긴 하는데, 정작 제
했던 여태까지 뭐 전공이라든지 실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찍은 적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거 말고 이제 IT 쪽, 어떻게 보면 ICT죠. 인포메이션 컴퓨팅 테크놀로지, 이런 쪽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. 그게 뭐 누구를 가르친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. 4차 산업혁명, 뭐 IoT, AI, 빅데이터, 그 다음에 3D 프린터, 인가? 지금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제 좀 제 전공 분야라고 어쨌든 제 그 직장에서 하는 분야인 IT 쪽, 엄밀히 따지면 IT는 아니고 ICT겠죠. 이게 C가 커뮤니케이션 아니라 컴퓨팅. 이걸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ICT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컴퓨팅이라고 해야 되죠. 컴퓨팅. 뭐 서버, 네트워크, 스토리지 뭐 이런 쪽이니까 이런 쪽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요즘 젊은 30대나 20대 후반 애들이 사실 우리 때만 해도 IT가 거의 IT라고 하면 노가다죠. 노가다, 고급 노가다, 하청이 하청, 뭐 하여튼 좀 안 좋죠. 진짜 메이저 내가 아닌 이상은 생명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, 30대들이 많이 안 하니까 저도 지금 40대이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, 사실 해보면 물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든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의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나 미래 발전적인 지금 급변하는 시대에서는 이런 쪽으로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. 이건 이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야 뭐 이제 그냥 하시는 대로 하면 되고, 아직 뭐 40살 전이다, 아니 40살 초반이라 하더라도 조금 이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사람들은 빅데이터나 딥러닝, 그 다음에 AI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좀 시간이 되면 저는 그 서양이 아니죠. 그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 보면 화이트보드가 아니죠. 그 빈 아크릴판 같은 데에서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칠판에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있는데 참 멋져 보이더라고요. 나도 보여지면서 그 투명한 데에서 이렇게 그려주면서 이렇게 그 설명하는 게 확실히 좀 센스가 있죠. 저는 그렇게까지는 뭐 하는 건 아니고, 저는 칠판을 좋아하고 이제 이 백목이라고 하죠. 이거 분필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좀, 그래서 뭘 고민해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, 일단은 뭐 진짜 기초부터 하면 컴퓨터부터 해야 되는 거고, 사실 컴퓨터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서버 쪽으로 해서 뭐 네트워크, 스토리지, 뭐 인프라 이런 쪽으로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옛날이니까, 이건 예전 거니까 앞으로 할 거면 미래 지향적인 걸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지금 현 추세 이런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그래야 또 저도 공부하는 게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일단 요즘에 이슈가 옛날부터 이슈였었죠. 뭐 도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애저, 뭐 그다음에 뭐 오픈스택 이런 기반의 뭐 세프, 뭐 쿠버네스틱, 이거는 인프라적인 좀 약간 그런 거고, 그 위로 이제 뭐 요즘에 나오는 것들 최신 제품 같은 거
제가 아시는 분이 뭐 노코드도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것도 좀 최신 기술 같은 것도 좀 얘기하고 앞으로 이제 AI가 참 앞으로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런 쪽도 좀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참 아이러니하죠. 이게 어떻게 보면 고전과 첨단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니까.